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내가 유복한 환경에서 살잖아요. 맛으로 비교하면 지금은 내가 내 친구들하고 같이 단맛을 보잖아요. 근데 나는 쓴맛도 알잖아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단맛만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는 사람보다 나는 2배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쓴맛을 보는 사람에게 나 쓴맛도 봤는데 나중에 단맛을 보면 나는 처음부터 단맛 본 사람보다 2배 행복하더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냥 말로 만들었어요. 인생에 도를 만나지 않는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냐. 여기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달리는 거랑 똑같지. 단조롭지. 인생에는 도를 만난다. 2가지 자세가 있다. 걸려 넘어지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냐고 불평하는 삶과 딛고 일어서면서 야, 돌아보니 그게 내 인생의 디딤돌이었네. 한 사람은 걸림돌이라 그러고 한 사람은 디딤돌 삼아서 딛고 일어서고, 이게 삶의 자세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 사고를 해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 굳은 일이 있을 때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말이 유행어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바라는 마음이지. 안 되는데 그걸 바란다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건 굳은 일을 되도록이면 적게 맞으라는 거지 없기를 바란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반대로요. 나이보다 유독 좀 노쇠하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거지.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바꿀 게 없잖아요. 걱정을 해서 바꿀 수 있다면 걱정해야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작년 1년 동안 걱정한 일이 뭐냐면, 많은 지식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큰일 나고 해리스가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느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한 표도 없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되면 우리한테 도움되고 누가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아니지.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바이든이 됐을 때는, 아니면 해리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할 일이지. 건강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신건강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긍정적 사고. 세상에는 나만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일을 겪게 되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신건강에 제일 좋잖아요. 2번째는 그 정신을 담는 그릇이 몸이잖아요. 신체 건강이 없으면 자기가 지식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내 나이 정도 되면은 준종합병원은 돼요. 한과만 다니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러기 전에 30대, 40대부터 건강을 생각하라는 거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뜻이 건강을 해치면서 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지. 젊어서는 몸버리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늙어서는 번 돈 몸 고치느라고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활에서 건강을 체화하는 게 낫다. 그런데 그 신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택해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면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술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담배 끊어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다고 해서 듣겠어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해보라는 거지. 나는 평생에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너는 안 해서 맛을 몰라. 술 맛을. 얼마나 좋은 건데. 너 담배 한 대 쫙 필 때 너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알아? 모르죠 나는. 처음부터 안 피웠으니까. 근데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말했다가는 혼나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효과가 있으면은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담배가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피우겠죠. 그런데 그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내가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릴 확률도 높고 등등등등 의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술, 담배에 대해서 내가 끊기는 어렵지만 좀 줄여야 되겠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자기 자신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예를 들면 비만이다, 당뇨다, 콜레스테롤이다 하는 것들이라는 게 다 따지고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 인풋이고 내가 운동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웃풋이 인풋보다 많으면은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만 하면서
착각을 해요. 나는 이 정도 운동했으면 먹어도 되겠지. 나는 이렇게 식사 조절을 했으니까 운동 안 해도 되겠지. 아니다 이거지. 인풋과 아웃풋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바로 연결되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요양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오래 살게 됐는데 자식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뒷바라지를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한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니까. 그러면 요양원이 뭐 하는 데예요? 요양원은 천국 가는 표사 들고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매일 죽어가는 사람 보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던 장수는 아니잖아요. 숨만 쉬는 게 장수가 아니고 내가 뭔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꼭 경제활동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챙기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굳이 마지막에 못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 제일 힘든 게 지금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 않아요. 가족들이 엄청 불행한 거죠.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치매를 예방할까? 병치레를 요양원에 누워서 나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피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치매를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치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좋다는 건 다 해봐야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운동입니다. 운동.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예요. 뇌과학을 하는 강봉균 교수님의 강의도 있고 또 의사의 강의도 있어요. 강봉균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왜 운동이 치매 예방에 최고로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팔에 기부스를 한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이 기부스를 풀을 때까지 기부스 하기 전에 뇌 사진과 기부스를 6개월 동안 하고 풀었을 때 뇌 사진을 찍었더니 이 기부스를 한 팔을 제외하는 뇌 쪽은 죽어간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뇌를 쓰는 게 치매 예방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이걸 안 쓰면 뇌가 죽는다. 그게 치매하고 직결되는 거다. 내가 노후를 좀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환갑이 되기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정도까지 안 되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자. 그러면 준비가 되면 행복한 거냐? 또 옛날에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부자 순서로 행복한 게 아니다. 준비가 됐으면은 뭐해서 내가 보람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할까? 그때는 해야 되니까 싫어도 하는 일이 아니라 하면 행복하니까 보람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나는 독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기성복이 없다고 했지만 내가 기성복을 한 벌은 갖고 왔어요. 그게 국어하고 산수예요. 국어 시간에 6년 내내 배운 게 주제파악 배우는 거예요. 산수 시간에 6년 내내 배우는 게 분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세가 주제파악과 분수 지키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언니네가 이번에 차를 바꿨대. 뭐겠어요? 우리도 바꾸자는 얘기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집의 소득이 언니네 소득에 비해서 어떤지를 보고, 둘째, 소득은 적지만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언니네보다 못할 게 없는데 언니네가 좋은 차를 바꿨다면 우리가 그 정도 소비는 할 만큼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제 파악이 된 거지. 분수에 맞는 거지. 분수에 맞는 소비는 해도 되는데 자기 집의 소득과 자기 집이 모아놓은 재산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언니네 바꿨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소비하는 거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누가 하니까, 누가 샀으니까, 누가 여행 가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준비가 소홀해지겠죠. 왠지 내가 그걸 못 따라가면은 박탈감도 들거든요. 그게 상대적 빈곤감인데 누구든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60까지만 살다 죽을 거면 괜찮겠는데 그 이후에도 3, 40년을 살아야 된다면 오늘만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젊었을 때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선택이죠. 오늘 과소비를 하면 노후 준비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후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 들어서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거 준비다. 이런.
나이 들어서 자식 필요 없다. 배우자랑 친구가 전부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거는 지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제 파악과 분수가 60 환갑을 맞았을 때 노후 독립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후 준비가 미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는 나의 뒷바라지에 모든 걸 바쳐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50에 가셨어요.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어머니를 돌볼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지금 자식들이 자기 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돌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기 살기도 또는 자기 자식 뒷바라지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얘기가 유행이냐면 샌드위치 세대라 그러거든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면서 효를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그 얘기는 나의 노후 독립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 자식한테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60 넘어서 내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를 피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국어 시간에 배운 주제 파악과 산수 시간에 배운 분수를 잊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자식에게 올인해서는 안 되고 자식에게 하프인만 하고 나머지 반은 나 자신의 노후 독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